코로나19가 2년 전 처음 등장한 이래 5종의 우려 변이가 등장했습니다. 현재는 오미크론이 새로운 우세종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매일 확진자 기록이 매일 고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고비라는 말도 나오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최종 보스가 될지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매일 달라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코로나는 이게 도대체 중간쯤에 와 있는지 아니면 종착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이고 있죠. 오늘 아침에 외신을 보니까 모더나 CEO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80%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 20%는 뭐냐? 20%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 모더나 CE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미크론은 우리가 끝으로 가는 병독성이 약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센 것이 올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해서 도대체 백신을 생산 제조하는 그곳의 CEO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이 어디로 갈지 전문가들도 쉽게 예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오늘 또 김현수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런 상황도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CEO 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는 네. 사실 새로운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이미 겪어 오셨듯이 사실 5년 단위로 지금 대규모 감염이 인류에게 계속 반복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사스, 신종플루, 사실 메르스는 이제 우리만 아주 심각하게 겪은 좀 특별한 현상이었는데요. 우리 사회의 어떤 취약성이 드러난.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까지. 그래서 다음에 또 뭐 새로운 감염병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 어찌 보면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오미크론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라는 섣부른 그런 마음가짐이 이제 시민들에게 또 헛된 희망을 갖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아마 그 모더나 CEO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새로운 계속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이 과거에 겪었던 일이 반복되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계속 겪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피로하고 정말 또 이거보다 더한 일이 오나 이런 마음이 드실 텐데 이럴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비유하는 게 이 서퍼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파도가 사실 잔잔한 파도가 계속 될 때가 있고 거친 파도가 또 몰려올 때도 있고 하지만 파도는 사실 멈추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얼마나 과학의 발전에 기초해서 가능하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충분한 대비와 함께 맞이하려고 노력하지만 하여튼 현상은 우리 인류의 상상보다 뛰어넘을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CEO 분께서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어서 사실 뭐 새롭게 들리는 그런 신선한 느낌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셨어요.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단지 부서질 뿐이다. 네. 제가 한마디 더 붙인다면 그런 네, 더 멋있네요. 네, 네, 네. 끊임없이 이렇게 물밀듯이 지금 이렇게 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어떻게 취해야 될까? 우리 정말 선생님께서는 그런 분야를 워낙 많이 다루시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지난 2, 3년간 굉장히 놀란 게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이유에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리뷰와 관련된 이런 레터를 받아보기도 하고 또 국제기구에서 나오는 그런 레터를 받아보는데 네, 지난 3년간 수많은 특집들이요. 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기업 정보를 이제 특집으로 실은 게 아니라 사실은 CEO들의 마음의 안정, 또 팀장들의 마음의 안정, 또 교육 쪽에서는요, 이 교장 선생님들 대상으로 새로운 이제 용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교장 선생님, CEO 또는 지역 사회의 리더들에게 당신네들의 역할은 지금 바뀌어야 된다. 전에는 CEO였는데요, 치프, 그 치프로서의 역할이 하나 더 늘어났다. 그래서 CLO라는 직함을 많은 리더들에게 하나 더 선사한다. 이런 네. 리뷰가 실렸던 적이 있어요. 네, CLO의 L이 뭘까요? 그게 러닝이더라고요. 러닝. 러닝. 예, 왜냐하면 우한 바이러스, 그다음 뭐 델타 바이러스, 지금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이런 계속 이 생소했지만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여러 생물학적인 정보, 뭐 나중에는 바이오 테러까지 연계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다양한 생생한 과학적인 정보에 관해서 뭐 최근에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네. 어떤 환자분이 찾아온 환자분이 이 오미크론은 R0가 다르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네. R0가 이렇게 진짜 시민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됐나? 감염 재생산 지수를 신문에서 하도 이제 보시다 보니까 전문가처럼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이제 늘어났는데, 일단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정확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다양한 학습, 특히 이 감염에 대한 학습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런 감염에 대한 정보부터 시작해서 그 정보를 알고 어떻게 이제 함께 지내기 위해서 리더십을 잘 발휘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거냐, 그리고 나의 심리적 안정뿐만이 아니라 함께 지내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어떻게 함께 이렇게 도모할 거냐, 그런 내용들이 어쨌든 지속적인 특집이 되고, 네. 또 정말 또 많은 그 일반적인 저널이나 또 여러 레터에서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최근 얼마 전에 돌아가신 틱 나탄 스님이라고 실제로 이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것을 인류가 사용할 수 있도록 널리 전파한 그 베트남 출신의 승려분이신데요. 이 마인드풀리스,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재에 집중하면서 자기 상태를 돌보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현재의 감각과 상태를 수용하면서 그냥 이렇게 푹 늘어지는 휴식이 아니라요. 휴식과 함께 자신을 돌보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풀리스가 세계인의 공통된 어떤 그 힐링 방법이 된 것이 이번 코로나 때 아주 큰 특징인 것 같아서, 정말 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관한 이 마인드풀리스를 포함한 명상,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다루기의 내용이 정말 널리 많이 퍼진 것 같아요. 그게 이번 코로나 때 인류의 대처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문헌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런 감염병에 대한 특효약이 없는 경우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뭐 중세 때는 특별한 술, 무슨 어떤 와인을 먹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돌아서 사람들이 그런 걸 치유의 방법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물을 써야 된다. 그래서 특별한 물을 찾아서 떠나는 경우도 있었고 사실은 1950년대, 60년대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도 이런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치료법이 없어서 사실 굉장한 낭설들이 돌았고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도 아주 근거가 없는 아프리카 분들의 어떤 토속 신앙에 기초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더 많아지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하여튼 이 바이러스 대감염이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또 어려운 점은 당장 치료제가 없는데 백신 이번에야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백신이 개발돼서 더 빨리 인류가 대처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특별한 치료제 없이 감염을 피하면서 그 불안을 다뤄야 되는 어찌 보면 인류 전체에게 정말 심리 테스트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가 이런 대감염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21세기 인류가 이것을 다스리고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는 어쨌든 이제 마인드풀리스, 명상, 요가, 자기 자신의 불안을 스스로가 잘 달래고 마스터하고 주변도 안정화시키기 이런 게 정말 세계의 큰 유행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현수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장,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댓글창에도 우리 김 선생님 유쾌한 교수님의 말씀만 들어도 즐거워진다. 또 이런 댓글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일이 바로 저희가 이 특별 생방송을 기획한 2주간의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고 또 오늘 김현수 선생님은 이제 오늘까지 출연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오미크론 시대에 셀프 자가 정신진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이런 궁금증이 여러분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그런 궁금증들을 지금 이메일이나 댓글 창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이곳에서 지금 생방송 진행되는 도중에 즉각 지금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를 기획을 하셨는데 좀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이 감염병 시기에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정보와 심리 안정과 또 대처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오늘 어떤 뉴스에 어떤 모 대학의 교수님께서 복지부에서 지침을 이제 페이퍼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불편함보다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오늘 이렇게 행동하세요. 이런 동영상으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표현하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게 이 오미크론 대응을 예전에 해봤던 적이 있으면은 막 미리 좀 제작을 해가지고 오미크론 유행 5만일 땐 이걸 보시고 10만일 땐 이걸 보시고 또 새로운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이걸 보셔라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게 참 어려운 게 어제도 또 그저께도 새로운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요. 또 새로운 시민의 아이디어가 제안돼서 새로운 또 방침으로 바뀌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민들께 말씀드릴 송구스러운 이야기는 지침이 사실 일주일 현재 유지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동영상을 올리는데 시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옛날 동영상 보시고 이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과 공유할 좋은 정보와 자료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의무감이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는데 그게 이제 생각만큼 정말 우리가 서울시 코비드 심리지원단이 평상시에 방송국을 하나 갖고 있다든지 또는 복지부가 산하의 방송국을 동시에 운영한다든지 더군다나
전문 연기를 하는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된 역할, 환자 역할도 하시고 택시 운전사도 한 분 계시고 이러면은 다 어떻게 이동해서 움직여서 보건소 가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리포트 해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런 방송을 만들어서 시민분들에게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서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는 계속 종이에서 카드 뉴스에서 동영상으로 조금 더 저희가 시민에게 다가서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발전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분들도 너그럽게 그래도 시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제공하는 입장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코로나 안심 TV 이 시즌 2가 지금 2주째 방송이 되고 있지만 네. 요즘의 장점은 한번 방송이 지나가면 끝이 아니라 네. 유튜브에 이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매일매일의 12시간 생방송뿐만 아니고 중간중간에 마인드 컨트롤이나 뭐 자가진단 키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사다에 현재 저희가 구독자가 12만 명 정도 계시거든요. 네. 12만 명의 분들이 이 영상을 좀 서로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도 좀 눌러 주시고요. 정보는 나눌 때 커지는 거고 고통도 역시 나눌 때 커지는 겁니다. 고통도 나눌 때 심리적인 안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김현수 교수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로도 지금 많은 사연들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중 일부를 네네. 좀 들려드리고 네. 구체적인 사연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아흔을 바라보시는 외할아버지가 계신데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근데 며칠 전 의사로부터 외할아버지가 6개월 정도 남았다는 얘기를 부모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네. 외할아버지를 찾아뵙고 싶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아무도 병문안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양병원 들어가시기 전 찾아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외할아버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뵐 수 있을까 하는 슬픈 마음이 듭니다. 정말 참 네. 그 외손녀의 안타까운 심정이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이런 일은 겪는 게 저만이 아니겠죠. 한번 제 사연을 알리고 위로를 얻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우리 모두 가족을 소중히 하고 몸 건강히 하길 기원합니다. 바라건대 오미크론이 빠르게 종식되어서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 외할아버지를 한번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네.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요? 네. 외할아버지를 다시 보고 싶어하는 우리 외손주 분의 따뜻한 마음 정말 저도 같이 느껴지고요. 사실 이 코로나 시기에 감염으로 돌아가신 분들 또는 감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때문에 임종을 가까이서 못한 경우 정말 슬픈 사연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병원에서 제일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가 사실 이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의 정신적인 소진과 충격 중에 하나가요. 사실 감염병 환자가 병원에서 임종할 때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마지막 가는 자리의 옆자리에서 옆에서 그분들의 몸을 어루만지면서 마지막 작별을 하고 싶은 유가족분들의 마음이 감염 상황에서는 금지되거나 또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멀리서 바라봐야 하거나 또는 유리 칸막이를 한 채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저희가 이제 장례 또는 임종 문화를 현재껏 하고 있었고 사실 돌아가신 뒤에도 염을 전통적인 우리 방식의 염을 하지 못하고 특별한 이 감염자들의
어떤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아마 이 수습한다 이 말도 가족분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네. 그럴 텐데 이제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용어대로 하자면 그런데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실 애도 떠나야 할 분들을 마지막 생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잘 떠나보낼 수 없는 그런 마음 아픔 또 충분히 애도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감염병 시대에 감염병으로 임종하거나 격리돼서 임종을 봐야 하는 가족들은 굉장히 사실 큰 슬픔과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근에 진료한 50대 후반의 남성분이 사실 아주 술을 너무 포금하시고 아주 괴로워하셔서 가족분들이 모시고 왔는데 포금한 이유가 여기도 이 사례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아버님 떠나시는 장례의 그 절차대로 전해하지 못하고 네. 그래서 본인이 너무 그게 괴로워서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불효한 심정 때문에 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아마 여기 손주분들도 그럴 텐데 또 가족들도 그 우리가 이제 손 한 번 잡고 헤어짐을 마지막 작별을 하고 싶은 그 손 한 번 잡는 게 안 되거든요. 네. 또는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정말 그 괴로움 때문에 자책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술을 마시고 굉장히 우울해지셨다가 사실 이제 그것이 본인 탓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뭐 코로나 관련된 제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라는 이 역사적인 상황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 생리별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좀 수용하시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뭐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여러 추도식이나 추모의 마음을 갖고 가족들끼리 잘 모여서 다시 이제 그분을 잘 기리자 하면서 이 포금하는 그 술 드시는 횟수도 줄어들고 상당히 안정을 찾아가는 이제 모습을 가졌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좀 심하다, 좀 절차를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염 시대 임종 문화와 그 시신에 대한 어떤 그런 문화를 좀 바꾸자 이런 주장도 있고 돌아가신 분의 인권 그다음에 이제 이 유가족들의 어떤 강력한 인권과 바람 이런 게 존중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종식되는 과정에서 감염자나 격리자들의 이런 사망이 있을 때 유족을 최대한 존중하는 그런 제도나 절차가 무엇일까 이런 것도 반드시 이제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인권 문제를 얘기하시는 인권 운동가 분들이 인권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이 이 장례 초상에 관한 문제다라고 얘기해서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저는 이번 코로나를 마치면서 종식될 때 상당히 개선되어질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받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2020년 뉴욕에서 정말 시신을 정말 그렇게 어떤 푸대자루에 넣어가지고 처리해야 될 수밖에 없는 네. 그 엄청난 죽음의 연속, 죽음의 행진곡 같은 그런 코로나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게 21세기 인류의 현재 모습인가 하는 아마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고 그런 사진이 해외 토픽으로 많이 이렇게 전송이 되었었는데 아마 이때도 뉴욕에서도 이런 죽음에 관해서 또 이런 죽음의 문화에 관해서 상당한 지식인들의 요구와 반발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감염병 시대의 죽음 또는 감염병 시대의 호스피스 이것도 우리가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슬픔은 우리가 정말
나눌수록 적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 절차라든가 사랑하던 사람과의 이별의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의 어떤 정말 슬픔을 어떻게 보면 억누르는 또 그걸 해소하는 그게 바로 장례 문화인데 네. 고인과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할 경우에 이게 두고두고 트라우마로 결국은 남을 수밖에 없나요? 네. 이걸 어떻게 그게 극복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해서 정상적인 애도, 보통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임종을 곁에서 하고 절차에 따른 장례를 하고 또 우리 문화에 맞는 초상 문화를 치르고 이러면서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그 뭐 요즘 화장을 하든지 안장을 하든지 가족분들이 시신을 돌아가시기 후에 장례의 어떤 절차를 치르기 전까지 시신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문화가 이런 감염병 시기에는 어려워서 그것을 뭔가 대체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우리가 이제 정신의학에서는 이제 병적인 애도, 쉽게 말하면 아주 오래 가거나 또는 너무 깊이 슬픔을 갖게 돼서 우울증으로 변화하게 되는 너무 깊은 슬픔이나 또는 오래 겪어야 되는 슬픔 또는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슬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병적인 애도라고 하는데요. 병적인 애도로 마음에 큰 그늘과 짐을 가진 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서 코로나 시기에 이런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늘 통계가 8,000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7,000분, 7,000명대 돌아가셨다고 하는 애석한 이야기를 저희가 네. 갖고 있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100만이 넘게 이런 사망이 있다 보니까 여러 지역 사회나 또는 학교에서 돌아가신 조부모, 부모를 위한 애도, 이제 소시얼 퓨너럴이라고 해서 사회적인 애도를 하는 게 지역사회에 아주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고 해요.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여기저기 조기가 걸리고 이런 죽음을 사회적으로 함께 치르면서 장례 절차를 가져야 했었던 그런 사례가 아주 많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애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돕는 게 유족들에게는 이런 뭔가 같은 병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애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도움인 것 같아서, 저는 아직은 좀 시점이 이르지만 정부에게 또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사회적 장례 이런 것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유족들이 큰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목은 이 방송을 혹시 시청하고 계시는 당국에서도 장례 절차를 감염병 시대에 좀 고쳐야 된다. 이 전문가의 의견을 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서 수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여기 그 청취자 댓글, 시청자 댓글 중에도 현재 장례 절차가 어떻게 변했나요?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장례를 못 치르나요? 미국 하트섬의 비극이라는 기사도 봤었는데 이런 말씀도 네. 좀 주셨고요. 어쨌든 이 고령자들을 우리가 잘 케어하는 게 우선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수라는 점을 늘 우리가 얘기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건강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오미크론이 슬슬 이제 더블링, 그야말로 치솟는 시기가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사무총장님, 또 소장님, 생각보다 속도가 네. 느리네요,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예. 이제 9만으로 치솟고 곧 10만을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요. 아마 개학하면 지금 청소년 청년군의 백신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더 감염자가 속출하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국민 200만 명, 300만 명이
감염된 상태로 지내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닥쳐올 것 같은데 이미 저희는 이제 많이 예방 주사를 맞았고 또 지금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미크론 대유행에도 격리 기간을 포함하여 건강 상태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백신 접종이다라고 하는 게 계속 밝혀지는 것 같아요. 네. 오미크론 중증화율, 오미크론에서의 뭐 치사율 또는 증상의 심한 정도, 덜한 정도가 더욱더 통계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여러 데이터에 따르면 역시 3차 백신 접종까지 하신 분들이 증상도 경미하고 또 중증화율, 치사율로 가는 비율도 낮게 나온다라는 보고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로 지금 이 10만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눈앞에 두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 시민분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일단 이제 백신 접종을 3차까지 하는 스케줄을 빨리 앞당겨서 해주시는 게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또 환절기랑 겹쳤어요 지금. 네. 그래서 예전에는 요 2, 3월, 3, 4월이 감기 환자가 정말 폭증하는 시기고 그래서 환절기 건강관리, 환절기 호흡기 관리가 또 오미크론 감염과 굉장히 이렇게 분별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그래서 자가진단 키트를 가지고 그 아까운 자가진단 키트를 가지고 한 번 더 검사를 해봤는데 음성이 나와서 안심했다. 하지만 자가진단 키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되게 안타깝다 그러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환절기가 오면서 감기와 오미크론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서 감기조차도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 서울 시민을 포함한 한국 우리 국민들의 건강 관리 성적은 정말 A 플러스를 드리고도 거의 만점에 가깝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감기 환자의 감소 비율을 보면요, 정말 감기 환자가 사라졌다라고 할 정도로 감기 환자가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우리 시민분들이 자기 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셔서 피곤하면 쉬고 또 무리하지 마시고 또 충분한 수분 섭취와 영양 섭취를 통해서 또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 면역 관리에 최대한 우리가 집중을 해서 감기도 우리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한다면 접종, 자기 관리, 또 심리적인 안정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해주시면 뭐 오미크론 감염될 수도 있지만 가볍게 극복하실 수 있고 또 감염되지 않고 또 이 시기를 잘 끝낼 수도 있다. 여러분 잘 하실 수 있겠죠? 백신 접종을 아마 꽤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자녀분 백신 접종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자기 관리, 감기 안 걸리고 잘 쉬어서 필요하지 않게 자기 관리 잘하는 거 그리고 저희가 14일 동안 정말 다양한 오미크론 앞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심리 대응 주제를 다루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하지 않게 잘 다스리는 심리 안정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미크론 대파도를 저희가 자신감을 갖고 잘 건너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가격리나 또 집 밖을 나가지 않다 보니까 집에서 TV나 뭐 넷플릭스 같은 걸 지나치게 시청을 한다던가 네. 또 저희도 지금 뭐 유튜브 방송을 스마트폰으로 시청해 달라고 하지만 이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있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우리 다행히 날이 좋아서님께서 요맘때 한절기엔 애들 맨날 감기 달고 살았는데 3년간 소아과 간 적이 한 번도 없다. 정말 네. 한간에는 그래서 소아과 선생님들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예.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굉장히 힘들어하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네. 어쨌든 정말 대단하시네요. 3년간
아이들이 감기 걸리지 않도록 정말 잘 돌봐주셔서 소아과를 감기 때문에 간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진행자면 날이 좋아서님은 큰 상품을 하나 드리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면역이 약해지는 면역력 약화의 가장 나쁜 습관이 뭐냐? 우리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그게 사실 불면이에요. 불면. 근데 불면을 초래하는 또 나쁜 습관이 뭐냐? 이제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보는 스크린 타임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넷플릭스 너무나 재밌고 정말 요즘 다양한 채널이 열렸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12시, 1시에 주무셔서 6시, 7시에 일어나시는 내 생활 리듬을 파괴하는 시청은 이 면역력을 붕괴시키고 라이프 스타일을 깨트리고 또 자녀들 앞에서 할 말 없게 만들고 나를 파괴하는 일이다. 그래서 보시고 싶으면 낮 동안에 아예 일정한 넷플릭스 타임 또는 무슨 넷플릭스라고 하면 너무 좀 한 회사만 말하네요. 어쨌든 이런 드라마 타임 또는 뭐 이런 시청 타임을 따로 만드셔서 낮 동안에 보시는 게 정말 좋은 습관이고 밤에는 자는 게 정말로 중요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통 사람도 이렇게 밤에 스마트폰을 많이 하다가 불면증이라는 병에 걸릴 수 있느냐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수면은 일종의 주기인데요. 누구라도 주기가 깨지면 불면증에 걸릴 수 있어요. 하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이 병으로 발전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자기 수면 주기를 원래대로 끌어올려면 아주 쉽게 끌어와지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약물이나 또는 어떤 특별한 행동 요법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많아서 오미크론 앞에 두고 대감염 시기에 꼭 그 자기 관리에 중요한 요인 뭐 한 가지를 꼽아라, 두 가지를 꼽아라, 세 가지를 꼽아라, 면역 관리에 가장 중요한 거를 꼽아라라고 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은 낮밤이 바뀌지 않는 거, 수면을 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네. 그걸 꼭 강조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네. 김현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 그러니까 수면도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가 이번에 라스베가스 CES 그 가전 전자 박람회에 가 보니까 네. 슬립 테크, 즉 네. 어떻게 수면을 잘 이룰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네. 정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베개부터 뇌파를 이용하고 네. 그다음에 침대 이런 것들이 슬립 테크라고 할 정도로 네. 수면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건강이. 지금 그 말씀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거네요. 네. 적게 자도 문제고 많이 자도 문제고 많이 자면 치매 걸린다 이런 연구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또 많이 자면 치매 네. 걸린다. 네. 또 적게 자면 여러 가지가 문제죠. 수면을 적게 하면 수명이 짧아진다 하는 얘기도 이미 굉장히 확립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수면은 뇌의 영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뇌에도 항상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자는 이유는 몸을 재충전한다, 여러 가지 근육을 재충전한다, 뭐 위장관을 쉬게 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잠을 잘 때 가장 중요한 부위는 사실 우리 머리 뇌예요. 뇌가 낮 동안에 보았던 거, 낮 동안에 작업했던 거 이런 것을 우리 뇌 안에서 이제 쓸데없는 건 버리고 쓸모 있는 것 남기고 그래서 어떤 굉장히 유명한 정신 분석가는 밤에 잠자는 것을 뇌가 소화하는 것이다. 뇌가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뇌가 소화를 못 해내면 뇌도 체하고 뇌도 뭔가 아주 힘든 고장 반복을 거치기 때문에 이 뇌의 휴식, 뇌의 영양 이것이 수면이어서 여러분이 이 불안하다고 또는 뭐 여러 가지 걱정된다고 수면 리듬을 깨트리도록
하지 않는 거 이게 건강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장수하신 분들도 장수 비결을 말하면 소식 다음에요. 그 다음이 언제나 잠은 푹 잤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잠 공짜 뇌 영양제예요. 뇌에 건강한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일이어서 잠을 줄이는 게 절대로 좋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10만 명 가까운 확진자들이 나오는 시대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저도 오늘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오는데 네. 정말 그 지하철에서 누가 그 기침 한 번만 해도 네. 거의 죄 있는 듯한. 네. 저도 그래서 막 억지로 기침이 나오는데 참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갖는 심리적 불안 이런 건 어떻게 좀 안정을 취해야 될까요? 네. 위험 요인이 많아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요인이 또 많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님이 충분히 피로 관리 잘하고 있고 영양 관리 잘하고 있고 또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잘하고 계시고 또 과거보다 모임 좀 줄였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서 네. 아마 그런 자기 관리를 잘 하시면서 백신 접종 충분히 하시면서 이런 관리를 잘 하시니까 아마 그런 자신감으로 불안한 마음을 잘 다루시면은 사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시간을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말하듯이 이 오미크론 파도가 제일 큰 마지막 파도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함께 우리가 기원하면 하면서 앞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심리 지원단 뭐 여러 가지로 급하게 저희가 이 나는 의사다 팀과 함께 편성을 해서 하느라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총장님 이렇게 직접 앵커로 나와서 주셔서 시민들에게 좋은 프로그램 진행해 주시는 거 정말 또 감사드립니다. 또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이렇게 정신과 전문가분들, 트라우마 또 전문가분들이 함께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컨텐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시의 시민건강국 여러 스태프쌤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청년이사 모든 분들에게 이왕준 발행인님 포함해서 박재영 주관님께도 감사드리고 저희 서울시 코비드 심리지원단이 요 코안심 TV 시즌 2가 마치면 현재 오미크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좀 체제를 변형해서 위기 전화 상담을 강화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동영상 및 카드 뉴스 제작으로 또 시민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서 팀을 개편해서 또 능동적으로 아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마지막 출연인데요. 내일까지 이 코안심 TV에서 마련된 생생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꾸준히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심리지원단에서 이 2주간 방송된 내용을 재편집해서 어떤 분들이 10만 명 발생하면서 자가격리하는 사람이 100만 명으로 늘어날 때 지금은 콘텐츠가 많은 것 같지만 그때가 되면 콘텐츠가 모자랄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그 신규 확진자 10만 시대에 나는 의사다 코안심 TV 콘텐츠를 저희가 주제별로 또 내용별로 잘 재편집을 해서 시민들에게 또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때도 나는 의사다 좋아요 구독해서 들어와 봐주시고 또 심리지원단도 들어와서 봐주시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위기 극복에 또 심리 안정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좋은 콘텐츠로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르면 두려움이 커지지만 잘 알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니까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길잡이 같은 방송을 해주신 우리 김현수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장님 지난 2주간 네. 수고하셨고요. 네, 또 고맙습니다.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네.
시민들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네.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감사드리고요. 시청자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